ma voix. 전국에 계시는 바람바람 시청자 여러분, Il arrive en 바른미래당 courant 당원 derrière 여러분, moi. 바른미래당 구청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8회차로 이 바담바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뭐 굳이 길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노원을 갔었죠. 지난주에 이제 6.13 지방선거 격전지를 간다라는 1부에서 노원을 갔었고, 오늘은 원래 송파를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후보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송파를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네. 지난번에 노원을 가봤더니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네. 너무 이 장비를 다 들고 가가지고 한다라는 게 너무나 이게 힘겨워서 오늘은 저희가 부득이 이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송파을 6.13 최고의 격전지 재보선 지역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우리 박종진 앵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바른 이야기 하는데 아니야, 바담바담. 바른미래당이 모셔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냥 걸어왔어요. 그냥. 모셔온 건 아닌 것 같아. 원래는 저희가 가야 되는데 정말 현장에서 떠야 되는 이 분들한테 이 선거 기간은 정말 1분 1초가 금과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오셔달라고 한 거는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1000표는 잃어버렸거든요. 네, 여기 이 바담바담을 통해서 그래도 1001표는 얻어야지 나한테 이득이 돼. 근데 우리 이현경 앵커를 어떻게 불렀어요? 이현경 앵커님은 이제 저희 그냥 누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한 10번째쯤 나오시지 않을까? 아니요, 저 한 5번째 나온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한 10번 정도 뵌 것처럼 너무나 친숙해서 저희가 섭외를 해드려서 저희 이제 바담바담만에 큰 기여를 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패널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현경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우리 둘이가 부부 같은 앵커예요. 아우. 엄청난 프로그램을 많이 했고 난 살다가 진행자를 두고서 이렇게 둘이서 패널로 앉는 거는 내 참. 그러니까 선배 오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정말 참 오래간만에 보니까 또 반갑긴 한데 얼마 전에 위키트리 또 진행자로 해가지고. 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영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오늘은 또 되겠다 패널로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두 명 앵커를 사이에 두고 제가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마디가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18번째를 어느덧 맞이를 한 이 바담바담은 이 18회차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특집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무슨 특집이냐? 무슨 바담바담은 매일마다 무슨 특집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의 특집은 18번째에 와서 처음으로 3명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최소 인원. 저희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6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되게 많이 앉아 계셨어요. 6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이제 서너 명이 딱 좋죠. 서너 명. 그리고 이제 4명으로도 해보고 오늘은 정말 이 입담을 자랑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 3명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설 같은 이 두 앵커님을 모시고 저는 항구하면서 두 분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뭐 개소식하다가 정신이 없이 와가지고 머리도 엉망이고 그냥 자연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진행이 아니라 방송을 하도록. 자, 오늘 이제 신분 세탁이 아직 안 됐어. 6.13 지방선거 격전지를 간다.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본격적으로 대담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공유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바담바담을 보실 수 있고 우리 박종진 후보님, 우리 바른미래당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셨나요? 누르셨죠?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저는 그냥 막 형님이라고 하고 싶지만 공식적인 방송이니까 후보님. 네, 후보님. 보통 여기 나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자기 PR의 시간을 드려요. 그 두 가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박종진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아나운서를 하시면서 겪어본 이현경이 바라본 박종진,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최근에 낸 책이 겸손은 위선이다라는 책을 냈어요. 겸손은 위선이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근데 이거를 쓴 책 이유가 진정한 겸손은 정직이다라고.
진정한 경수는 정직이다. 예. 이게 쇼펜하우어가 벌써 19세기에 얘기한 건데. 네. 예. 근데 이 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하여튼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예.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산다. 역시.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잘못된 부분도 많고 뭔가 구석구석이 막 덤벙덤벙되고 구멍도 많고 어리숙한 부분도 많고 예, 제 방송이 다 어리숙한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인간적이다.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저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진짜 똑똑한데 멍청한 척 하는 거 아니냐. 알면서 모르는 척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데 예, 오늘 솔직히 바담바담에서 이야기하면 정말 모릅니다. 그게 저 진심입니다. 잘 모릅니다. 아는 것만 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자기 PR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핵심만 딱 얘기를 하시는 정말 매력 있는 이 핵심만 딱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 정말 프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뭘 하고 있는 박종진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냈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게 야, 역시 참 매력적인 프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박종진 후보님과 그리고 우리 이현경 아나운서님을 모셨는데 두 분이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 방송계의 부부 같은 사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수님 오해 없으시죠? 그런 말씀하셨죠? 네, 전혀 상관없어. 우리 집사람이 더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둘이 더 친합니다. 방송계의 부부 이현경 앵커님께서 보신 박종진은 이런 사람이다.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요. 길게 쉬어도 좋아요. 뭐 할 얘기를 하자면 뭐 밤을 새도 다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박종진 앵커가 그 매일 사고를 쳤어요. 방송할 때 하루도 안 빼놓고. 맞습니다. 네, 제가 2006년 5년부터 방송을 같이 해서 제가 채널에 나오실 때까지 같이 방송할 일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화낼 때는 정말 있는 대로 화를 내도 아무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뒤끝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화낼 때와 웃어줄 때와 칭찬해줄 때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방금 방송국에 입사한 방금 들어온 인턴이든 똑같아요. 윗분한테도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화를 낼 때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내는데 아무도 저분을 미워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도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별 생각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을 동감을 하겠는 게 워낙 이제 유명하셨으니까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 다 이제 쾌도남마의 박종진으로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이게 전설적인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A에서 쾌도남마를 언제까지 하시죠?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정확히 4년 전 4년 전 이제 한 9월 달 정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하는 날이 제 방송 시작한 날이고 2014년 9월 15일 마지막 채널A를 떠나는 그 날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채널A가 어느 정도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느냐? 채널A만 나가면 실시간 검색 1위 올라오고 막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딱 4년 전이니까 그때도 지방선거 기간이었단 말이죠. 채널A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다들 막 줄을 서고 출연 요청 엄청나게 오고 막 굉장히 했죠. 로비가 있었죠. 돈은 안 주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로비. 저도 제가 잘 아는 분이 거기 한번 나갔더니 이게 막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고 그랬었는데 아버님이 나오셨죠. 아버님. 뭐 또 잘 아는 분이 아니라 아버님이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일촌이 뭐 출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쾌도남마 방송으로 많이 알려지셨어요. 쾌도남마가 왜 이제 쾌도남마 겁니까? 어떤 뜻이 있나요? 이게 이제 경쾌할 쾌자, 아주 경쾌할. 이게 도가 칼도자, 경쾌한 칼로 어지러울 난자, 어지러운. 그리고 마가 뭐냐면 삼배하고 마 있죠, 우리 옷 중에 마. 이 마가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이 실이 가장 실 중에서. 그래서 어지러운 실처럼 엉켜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경쾌하게 칼로 잘라서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정치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방송 진행할 때도 보면 이렇게 막 군더더기 없이 저런
저런 말을 해도 방송 사고 안 나나? 라는 식으로 항상 그렇게 방송 진행을 사고가 하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걱정한 게 왜 오늘은 사이렌이 없어요. 저분이 입을 여시면 사이렌이 있어야 돼요. 저 사이렌 그때 참 제가 손으로 이렇게 사이렌 돌릴게요. 있어가지고 경고등이 있었어요.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네,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방송 사고가 하나의 컨셉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그렇죠. 방송에.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시다가 출연자를 뭐 화나게도 많이 하지만 네. 울리기도 많이 울리셨어요. 그래서 생방송 중에 저희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우셔가지고 진짜요? 그렇죠. 박근령 씨도 울었고 예, 뭐 여러 분 울었죠. 여러 오. 출연자분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분들이 생방 도중에 시사 프로그램인데 우신 적도 많았고 그래서 네. 하여튼 뭐 100% 옳은 분은 아니지만 네. 근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전효옥 씨도 울고 하여튼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울었죠. 네. 주로 이제 여성분들을 잘 올리시는. 네. 남성분도 좀 울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긴데 야. 이회창이 네. 그분은 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를 여기가 지금 검찰입니까 이러고 가셨거든요. 내가 차떼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했더니 네. 그 대선 후보였던 네. 이회창 네. 전 우리 판사 출신 네. 총리님께서 그때는 알고 질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화 안 내셨을 텐데. 제가 여기 검찰에 왔습니까? 이렇게 아우. 아니요 얘기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왜 화를 내시는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생방송에서. 네, 네. 차떼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요. 무서웠는데 네. 유일하게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해도 네. 악수는 하고 가셨는데 네. 그분만 그때 악수를 제가 못 하고 가서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차떼기 그때 그게 차떼기가 이제 어디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용의 이 수염을 뭐라 그러죠? 여기 턱 수염 이거를 그걸 건들면 안 되죠. 영린을 건드렸다고요? 영린을 건드렸다. 수염이 아니고. 이 영린을 제가 네, 자꾸 영린. 우리 박지원 또 네. 우리 저기 실장님 그때 네. 박지원 그때 의원님이죠. 네. 지금 의원님한테는 한쪽 눈이 진짜 눈이냐. 네. 네. 거기에 대한 또 의혹이 네. 많았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그냥 방송에서 그냥 가감없이 질문했죠. 그냥 다 그냥 해버리시는 질문했죠. 거잖아요.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니다. 알고 의아니다. 물어본 거잖아요. 알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또 네. 속 시원하게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농내장으로 한쪽 눈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모든 의혹이 아니라 뭐 의문이 풀리고 윤상현 의원한테는 이제 결혼 2번 했는데 한 번은 전두환 대통령 따님하고 하고 한 번은 롯데가에 또 재벌하고 지금 잘 사시고 계시는데 비결이 뭐냐 이런 걸 또 질문했다가 그래도 윤상현 의원은 뭐 진짜 연애한 거 맞았냐 뭐 이런 거 전두환 대통령 따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냥 다이렉트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날카로운 칼로 복잡한 그런 것들을 실타래를 자른다라는 이름의 캐도나마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그 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도저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선문답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판에 이제 뛰어드셨는데 그렇죠? 비결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네. 진행자가 대부분은 대본을 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대본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꾸 이거 카메라 의식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네. 그죠?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계속 사람만 보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 오늘 그 캐노다 마시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계속 사람만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 보고 그 말에서 또 의문 나는 거하고 또 하고 그러면요. 이 시청자들이요. 그냥 쫙 빨려드는 거예요. 이거 비결인데 이거 엄청난 비결. 이거 엄청난 노하우예요. 이러면은 시청자는 쫙 빨려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질문 던지고 이 사람은 떠들잖아요. 패널은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은 그 다음 질문을 보거든요. 카메라가 2컷, 1컷 넘어갈 때 이렇게 하면 이 집중도가 떨어지죠. 여기는 허공에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도 자꾸 이쪽 보고 얘기하잖아요. 카메라 보고 그러니까. 그죠? 나 이 옷, 사신가요, 옷을 이렇게 입었네.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서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나는 옛날에 막 이쪽만 계속 나오고 뒤통수만 나오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내가 뭐 방송계로 갈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기억하는 캐도남마가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생방송 데일리 시사 토크쇼입니다. 아, 데일리였습니까? 네, 데일리로 생방송을 했던. 대단하네. 사실 뭐 100분 토론 이런 거는요. 몇 시간 전에 녹화로 떠서
방송하는 거고 네. 지금까지 잔이윤 쇼나 뭐 이거 잔이윤 쇼도 사실은 생방송을 했으면 잔이윤 씨가 그만 안 뒀어요. 이게 녹화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다 녹화해서 잘리니까 예. 화가 나서 잔이윤 씨가 없어진 거거든. 잔이윤이가 안 하고 예. 그 이외 프로들이요 예. 전부 녹화 프로예요. 음. 그거를 그리고 이제 완전 생방송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긴 했는데 위클리로 나왔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최초의 생방송 데일리 시사 토크쇼. 아, 그럼 뭐 정말 전설적인 수밖에 없는 방송이에요. 이게 왜 힘드냐면요. 네. 제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게 오는 사람이 지각할 수 있잖아요. 출연자가 지각하거나 차가 막히고 옛날엔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차가 막히고 하면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겁이 나서 네. PD도 작가도 이걸 감히 못했다고. 근데 저는 이제 지각하면 혼자 떠들면 되니까 아, 그게 이제 좀 네. 차이가 있고 뭐 아무나 불러서 또 지금까지 네. 몰랐던 네, 그런 거죠. 박종진이라는 네, 전 앵커의 매력을 지금 막 이렇게 가까이서 막 이렇게 그렇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의식하면 방송을 못 하는 거고 네. 방송을 방송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편안한 네. 형님 대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사람이 보는 사람이 편하게 돼요. 아유, 진작에 저희가 18회 오기 전에 한 1, 2일쯤에 아, 이거- 모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건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 돈 받고 가겨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기 캐널이 아니고 저기 네. 쾌도남마 이제 드디어 채널A하고 쾌도남마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네. 시청자들은요 네. 이렇게 버벅대는 거를 의외로 통쾌해요. 네. 퍼펙트하게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퍼펙트한 앵커가 손석희 앵커예요. 네. 굉장히 퍼펙트하고 실수도 없잖아요. 네. 네. 저를 가장 실수투성이인 네. 박종진 앵커. 좋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참 언론인 앵커 대상을 같이 받았다. 아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가끔 이렇게 중간에 네, 자랑도 좋습니다. 자랑도 좀 네. 해가면서. 자, 박종진 하면 역시 캐도남마이기 때문에 네, 캐도남마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의 본 주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캐도남마로 온 국민에게 사랑받아졌던 이제 박종진 앵커께서 어느 날 돌연 이제 정치 입문을 선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정치는 원래부터 하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안 하려고 했죠. 원래부터 안 네, 하려고 오늘 하셨죠? 안 근데 하게 된 했는데 계기는 이게 정치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번에는 이현경 씨도 정치권으로 네. 영입하려고 애 엄청 썼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네, 네. 결국 실패했거든요. 아, 벌써 실패라고 단정 지으신 건가요? 아 이번엔 못 나왔잖아요. 이번에 재보선에 이번에. 영입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삼국. 아, 그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해주시지. 5번이나 만났었는데 그때도 아, 저희가 영입을 좀 그래요? 할걸. 아 그러니까요. 제가 엄청 영입했는데 아. 돈이 없다고. 네. 그러면서 안 그렇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네. 그리고 청와대 출입 기자를 만 한 5년, 횟수로 한 6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때도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고 네. 뭐 박지원 의원 비서실장 하도 청와대 DJ와 노무현 정부 때 거의 6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일이 다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나라당 당시 출입 기자도 오래 했고 만나는 사람이 다 정치인이고 방송 앵커고 그러니까 네. 박종진 정치하자. 이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랬겠네요. 애도 4명이라서요. 네. 쉽지 않았어요. 아, 그 얘기 먹고 하셔야 살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종진 후보가 앵커 시절에 그 기자 시절에 청와대를 2번 출입한 전무후무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진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예, 청와대를 출입을 한 정부에 보통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두 MBN 정부에 있을 때 걸쳐서. 2정부에 거쳐서 청와대 출입을 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실 때 정권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죠. 2000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 최연소 청와대 출입 기자로 들어가서 음. 다시 누구한테 청와대 출입 기자 정웅갑 선배한테 청와대 출입 기자를 제가 넘겨주고 네. 다시 또 청와대 출입 기자를 다시 들어가 이게- 전무후무한 경우. 이게 두 분처럼 언론 출신 분들한테는 이게 뭔가 상징성이 있다라는 게 있을 텐데 일반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게 어떤 걸 상징할까? 그게 이제 두 번 했다는 게 얼마나 어떤 여기가 면에서 설명해 대단한 주십시오. 걸까?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보통 정치부 기자가 방송국의 지금 종편 정도 되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40명 중에 청와대 출입 기자는 딱 2명인 거죠. 왜냐하면 일진 기자 있고 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3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기자들 기수 중에서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꽃과 같은 자리인 거예요. 정치부 기자들한테도. 근데 그거를 본인만 2번을 하신 거예요. 일진으로만. 일진으로만 2번을 하신 거예요. 일진으로만 2번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과 노하우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 네. 그리고 일단 조직에 들어가면요. 충성도가 이거예요. 네.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조직에는 충성도가. 네. 나올 땐 나오더라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 몸을 헌신하는 거. 네. 이런 자세가 좀 먹힌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당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시고 헌신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아주 당 인지도를 크게 스타 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스타. 그리고 언론사 그만두고 네. 고발당한 고소 고발당한 네. 또 네. 굉장히 유일한 케이스. 네. 우리 엄경 씨도 그러니까 같이 뭐 고발당했나요? 예를 들면 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했다고 이제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보통 뭐 이직하는 경우는 그걸 문제 삼지는 않는데 그 노하우를 다 가져갔다.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되게 인정받는 기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4명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혼자서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넷을 낳는 용감한 남자가 잘 없는데 아이 넷을 낳는데 외자 이름일 때 그 다 사연이 있어서 청와대 출입할 때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요. 그때마다 또 이름을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외자인 4분의 자녀 이름 한번 신인진민, 박신, 박인, 박진, 박민. 그 이름 지는데 머리가 아파요. 애가 많으니. 그러니까 그냥 시옷, 이용, 지옷 돼가지고 신인진. 그 다음에 치옷이 가잖아요. 근데 친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킨, 틴, 흰, 긴, 닌, 딘, 민까지 갔다가 민으로 간 거죠. 이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민이 됐죠. 여담을 얘기하자면 아빠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 직업이 기자인지 잘 몰랐대요. 어릴 때. 아빠의 직업이 골프 선수인 줄 알았다는. 집에 없어가지고. 근데 기자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골프가 필수였던 게 주말에 골프를 안 가면 또 물 먹어요. 여러 가지 정보에 있어서. 그때는 이제 김영란법도 없고 그럴 때니까 정치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정보도 많이 얻고 기사권을 많이 얻어서 골프는 못 쳐도 그냥 쫓아다니고 뭐 이랬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 쪽에서 정말 맹활약을 하셨던 박종진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치 쪽 스카우트가 거의 일상사였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러셨다가 이제 실제로 정치에 딱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든가 뭐 마음의 어떤 각오라든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나는 이래서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다 이제 펼쳐 보이면 그때 상황이요. 제가 막 일이 많고 돈을 벌고 이럴 때는 못해요, 사실은. 근데 마침 이번 케이스만 일이 다 끊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할 때 일이 다 끊기고 그러면 내가 정치를 그동안 왜냐면 정치 쪽에서 하도 콜이 많이 와서 그거 거절하는데도 너무 힘들었고 비례대표도 한 번은 10번 안으로 받았어요. 네. 거대 당에서 무조건 당선 20 몇 번까지 당선되는 데서 10번 안으로 8번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더 중요했고 저는 방송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케이스만 이상하게 일이 딱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뜻인가? 제가 아까 자연의 그 텔레파시나 이런 거에 굉장히 순응하거든요. 아 이게 하늘의 뜻인가? 그래서 딱 과감하게 한 거고 그 중심에 하태경 최고위원이 있죠. 아 그래요? 그럼 또 바른정당에 사회 보러 갔다가 일도 끊겼는데 바른정당에서 전당대 사회 보라 그러더라고. 사회 보러 갔다가 그때 최고위원 이해운 대표부터 시작해서 정운천 대표 지금은 자유한국당 간 김영우 최고위원 뭐 하태경 최고위원 여러 분이 계셨는데 그때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우리 박종진을 영입하자 그래서 딱 누가 최고위원이 되든 누가 대표가 되든 그러면 바른정당 전당대회 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 이해운 그 전 대표께서 대표로 당선되기 바로 전에 그 전당대회 사회 보셨을 그렇죠. 때 그때 사회 볼 때 그때 입당하기 최고위원들이 그럼요 전혀 아니었죠. 그때 그 뒤에 들어오신 거구나. 예, 그 다음에 들어왔죠 한참 뒤에. 그럼 제가 선배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선배님. 네, 제가 당적 선배네요. 그래서 그때 이해운 대표 한 달 동안 거의 뭐 저 좀 상황이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또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 여러분들이 저를 또 저기에서 그때 힘들 그리고
입당 선언하는데 그날 마음이 떨리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캔슬하고 한 번 취소했어요. 캔슬했어요. 그렇습니까?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고민하고 또 하다가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공천받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당연히 공천을 받는 줄 알았다가 오메 이게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네. 제가 종윤 선배를 2005년부터 같이 방송을 했으니까 예. 사실은 제가 저희 남편보다 보는 시간이 더 길었던 남자 중에 하나거든요. 남편 만나기 전에 저를 먼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방송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박종진 앵커가 방송을 한 건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MBN에 기자로 입사하자마자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쾌도남마 한 방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방송을 20여 년 가까이 방송을 하다가 네. 10여 년이 지난 후에 기회가 찾아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회가 되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쾌도남마의 경우도 사실 고승덕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초창기여서 출연자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맞아요. 방송을 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어서 근데 그분이 나와서 정계 개편을 시킬 만한 폭탄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박종진 앵커가 탄생을 예. 했는데 정계 개편을 위한 폭탄말을 스스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물었던 거죠. 그냥 제가 그때 이제 묻게 된 게 뭐냐면 고수덕 변호사가 3개 고시를 합격했잖아요. 그랬죠. 저는 3개 고시 합격한 사람 싫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인간미 없고 그런가요? 인간미가 아니 본인은 아니라요. 근데 명문대 나왔어요. 아니 여기도 명문대.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여기도 명문대 나왔죠. 근데 네. 3개 합격을 하면 누군가 2명이 페인이 돼 있잖아요. 변호사도 되고 외교관도 하고 고위공무원 3개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2명이 페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화가 났어요. 누군가 2명은 페인이 돼 있다. 이거는 그거 뭐죠? 대학은 떨어지면 예비 번호가 있어서 되는 게 있잖아요. 네. 합격이. 네. 근데 고시는 아니거든요. 예비 번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명은 누군가 페인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 또 페인이 되겠죠. 계속해서 페인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화가 나서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했다가 나도 사실은 3개 고시를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를 이제 본인이 진짜 띄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하길래 전당대회 때 돈 받으셨죠. 이제 공격을 확 바꿔버렸죠. 어떻게 아셨어요? 예, 뭐 이렇게 돼. 생방 중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방송.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 그게 그 사건이군요. 전당대회 네. 돈봉투 사건. 버스 뭐 이동 중에 뭐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버스도 그쵸. 이동하고 그래서 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아. 당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비대위가 꾸려지고 이제 그러고서. 그 난리가 박근혜 나는 바람에 대통령이, 쾌도남마가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번 결정이죠. 사건도 사실은 뭐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밖에서 공천받기 무척 어려웠던 선배는 진짜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 일로 네이버 검색어를 3일 동안 1위를 점령하시고 네. 맞습니다. 기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명함 나눠주실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이때 전당대 이 돈봉투 사건으로 제가 막 온갖 상을 다 휩쓸었죠. 네, 앵커 대상. 네. 좋습니다. 원래요. 네.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면 안 돼요. 네. 대본도 없었고 아무것도 네. 없었거든요. 네. 고시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 네. 근데 이분 만나면 내가 꼭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네. 누군가 2명이 페인이 돼 있다는 사실은 잘 생각하기 힘든 문제. 남들 관심 없는 부분이죠. 관심 없는데 네.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고시 한 번 합격하신 분은 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누군가 한 명이 떨어졌다는 사실. 정말 자기가 딱 할 것만 하나만 해주세요. 네. 고시에서 많이 떨어져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아닌가? 준비는 했어요. 근데 시험은 못 봤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네. 이번에 하여튼 전국적인 스타가 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때 어떤 심정이었나. 그때라고 하시면 이번에 마음이 이번에. 힘들었을 때. 이번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죠. 모든 움직임을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경선 1등 발표할 때까지도 막 그 이전에도 전략공천 얘기 막 나오고 그 이전엔 또 장성민 전 의원 얘기 나오고 그 이전엔 또 임내연 의원 나오고 온갖 얘기 계속 나오고 막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는데
경선 1등을 딱 했는데 이제 64조 1항 이제 법을 찾기 시작했죠. 우리 네. 당원 당규인데 예. 이건 딱 아닌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네. 64조 잠자는 사자는 아니고 잠자는 토끼의 귀를 건드려. 64조 1항이 뭐였나요? 그게 네.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조명이상. 네. 그리고 경선 이전에 네. 전략 공천할 수 있다. 경선 이후에는 아니에요. 경선 이후에는 전략 공천을 네. 못 한다라는 게 그렇죠. 우리 당원 그걸 당규에 보면 있는 거군요. 누가 봐도 음. 경선 이전이라는 단은 경선에 대해 그러니까 경선 전에는 전략 공천할 수 있어요. 근데 경선 이후에 한 경우는 없더라고. 네. 그래서 선관위에 또 질의를 들어갔죠. 음. 제가 기자 출신 아닙니다. 네. 선관위에도 이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딱 잡았죠. 네. 이게 뭔가 공격할 때는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를 딱 잡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딱 들어가요. 이게 짧다면 짧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마 뭐 굉장히 본인한테는 길었어요.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을 시간이셨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합당을 하면서 이제 한 100일째를 맞이해 가면서 일어난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당의 인지도를 많이 높이게 된 사건이기도 했었는데 네, 무진장 높아요. 무지하게 높아졌죠.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사실 통합하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당명이 인지가 잘 안 돼서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이런 저희는 좀 의문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당명을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상을 안 주네요. 근데 바른미래당 공로상 뭐 이런.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후보가 되셨고 이제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여튼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손학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손학규 대표님을 강력히 지지해 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주신 안철수 시장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외에 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같은 당 안에서 많은 그 고민 포인트도 있었을 것 같고 원래 당내에서도요 민주주의는요 서로 지금 자한당 같은 경우도 홍준표 대표의 또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당내 민주주의예요. 서로 당내에서도 균제와 다른 목소리 또 이게 CEO가 아니잖아요. 회사의 CEO가 아니잖아요. 회사 CEO면 월급을 주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당내에 똑같이 당원으로서 같이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잘된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거죠. 절대 이걸 국민들이 다르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당명을 많이 인지도를 높인 사건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린 당원 당규대로 원칙대로 이런 결과가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송파을의 공식 후보가 되셨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을 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진 후보께서 송파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송파에서 뛰셔보니까 송파의 민심은 어떻더라 이런 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송파에서 지금 뛰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사실상 지금 예비 후보부터 열심히 뛰었고요. 그 이전에는 송파에 살면서 송파 주민들과 많이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술도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곳곳을 많이 그냥 송파를 다녔죠. 그래서 송파의 문제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파에 원래 이분이 이제 송파에 오래 사셨던 분인데 그래서 송파에 대해서 진짜 두 분 부부 같아요. 공부를 형수님 아니세요? 아니 제가 저희 신혼집이 거기였는데요. 지금 지역 진짜 부부 아니에요? 지역구인데 이영경 앵커 결혼할 때 저랑 상담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저희 남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두 분이 결혼 상담하신 거예요? 아니 반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분이신데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신혼집에 오셔가지고 멋진 분이에요 남편. 집들이를 왜 안 하냐고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집들이를 강제로 오셨어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이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제발 좀 집에 가라. 그랬더니 올 때는 네가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가는 건 내 자유니까 가라고 하지 마라. 진상. 그죠? 어록이에요 거의. 남의 집에 와가지고 야 여기 가는 건 내 마음이야. 왜 네가 가라 그래. 아무도 가라고 안 하는데. 선배 제가 내일 일해야 되니까 좀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먹어 필요한 거 다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새벽 2시 넘어서까지 노시다가 집에 가시면서 그날 저희 방송 같이 하던 스태프들이 같이 저희 집에 왔었는데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선배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주머니 항상 열려 있어요. 지갑이 항상 열려 있어서 그날도 이 지갑을 다 꺼내서
차비를 다 줘가면서 집에 다 보내고 난 안 갈란다 그러셔가지고 강제로 택시에 태워서 보낸. 네. 근데 그 지역구에 출마하셨어요. 아, 아 맞다. 그 얘기에서 이렇게 와전된 거죠 지금. 네, 송파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 진상을 부린 곳이 송파였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잘 아시죠, 뭐. 근데 송파가요, 네. 굉장히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현명하지만 네. 송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아, 이분들이 참 현명하구나. 판단력이 굉장히 현명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송파를 구성하는 동은 어디입니까? 삼전동, 석촌동, 아, 잠실 석촌동. 본동, 이게 사실은 이제 빌라촌이 집중돼 있고, 아 잠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예, 잠시 4동, 6동 빼고 다 들어갑니다. 1, 2, 3, 5, 7동 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락 1동, 문정 2동, 네. 패밀리 올림픽 패밀리. 가락 1동은 옛날 가락 시형 아파트인데 지금 재건축 중이어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살진 않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선거나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을병 이렇게 나뉘는 거 본인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예. 예. 대부분 모르죠. 네. 모르시죠. 그래서 송파에 사시는 분들도 박종진이 우리 후보인가 아닌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이번엔 예, 없을 것 워낙 같아요. 알려져가지고. 예, 워낙 많이 유명해지신 데다가 네. 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나가셔서 막 삼행시한테 틀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네. 그 상대 경쟁 후보들과 다 인터뷰를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경쟁 후보분들이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는 거랑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예. 어떻게 못한 거예요, 잘한 거? 아, 잘 못한 건 아니에요. 생활 준비 안 하고 밀착형. 가셔서 네.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음.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박종진 후보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 송파 이번에 출마하신 그 지역이 제가 살던 동네인데 거기가 10여 년 전에 되게 특이한 게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강남에서. 그 10년 지역에. 전에요? 네, 10년 전에 그때 맞아요. 이제 잠실에 아파트 재건축이 막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 집값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막 뛰던 자리여서 예. 그때 이제 아파트 값하고 전쟁 치던 지역이었는데 음. 유일하게 강남에서 1,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가격을 보이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규모는 한 10평에서 20평 사이의 작은 빌라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가 맞아요. 이제 지하철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안 들어서니까 집값이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집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강남에 속해 있지만 강남과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집값이 그래도 좀 나눠져 있죠. 예, 삼전동, 그렇죠. 석촌동 이쪽하고 예. 아시아 선수촌이나 아파트 쪽하고 그쪽은 좀 이제 다르- 재건축이 예. 많이 됐으니까. 원래는 사실은 거기가 잠실 주공 아파트였어요. 원래 삼전동, 석촌동 이쪽이 원래는 부자였다 그러더라고요. 저쪽이 원래 아주 저평수 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근데 네. 지금은 재건축되면서 바뀌어졌죠. 그때 이사 갈 때 거기 아파트 하나 좀 사놨습니다. 근데 제가 사자고 했으나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더 히트가 괜찮았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네. 제가 그 동아일보에서 동네 선거 이슈 맵을 만들었는데 강남 4구의 공통적으로 1위가 아파트 가격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박종진 앵커는 집 없는 서름을 너무나 잘 아는 후보거든요. 네, 왜 그렇죠. 그러냐면 본인이 단칸방에서 네,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아이 넷을 키우면서 아파트가 필요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네. 거기가 그렇게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서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근데 뭐 부동산에서 제가 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부동산 가격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는요. 예. 사실은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물론 너무 높아도 안 되겠지만 예. 물가 상승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야 돼요. 네. 왜냐면 대한민국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베이징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네. 쿠알라룸푸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우리랑 비슷한 나라의 땅값하고 비교해 보면 도쿄나 우리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이제 평당 1억, 2억을 다 넘어가고 있는데 홍콩 네. 같은 경우는 어. 과거에 우리는 홍콩하고 같이 견줬지 않습니까? 네. 그죠? 싱가포르하고 뭐 무슨 뭐
동북아 동아시아에 뜨는 용 뭐 4개 해가지고 한국, 싱가포르, 뭐 홍콩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땅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최고의 땅값을 주장하고 있는 강남 상구의 땅값이 턱없이 낮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뭐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분의 만큼의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줘야 된다. 물론 너무 오른 건 절대 안 되지만 네. 너무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잡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10년 전에 송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아직까지도 강남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덜 돼 있습니까? 송파을은?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요 의외로 오래 산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많이. 그러면 그런 초창인들이 많아요. 그런 게 후보님의 어떤 공약이랑도 좀 이번에 연결되나요? 아주 큰 공약을 냈죠. 아, 깜짝 놀랄고. 그래요? 삼전동, 석천동, 잠실 본동, 빌라촌 전면 재개발 추진. 전면 재개발. 그걸 어떻게 2년 만에 다 해요? 2년 만에 추진이라 그랬잖아요. 네. 잘 저는 들으세요.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요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시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재개발 시작하면요 그게 10에서 15년 이상 걸려요. 사실.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도 보통 어려운 게 보통 아닌데. 잠실 5단지 재건축이 거의 10년이 넘거든요. 지금 아직 가락시장도 시작도 못했단 그렇잖아요. 말이에요. 예. 가락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누군가 일이지만 시작을 해야 돼. 누군가 시작. 그 어려운 일이지만 왠지 박종진이 하면 단칼에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죠. 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확실히 구독자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질문이 뭐였죠?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적절히 좀 답변하셨어요. 정확하게 넘어갈게요. 적절합니까? 네. 송파의 민심은 어떻느냐 뭐 이런 말씀을 민심이었습니까? 드렸었고요. 네, 민심은 그리고 뜨겁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송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실 게 아마 다른 후보들 얘기도 좀 궁금해할 것 같고 지역을 다니면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네, 거의 매일 만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배현진 후보 후보 후보하고 최재성 후보 그 두 분이서? 주변에서요. 네. 이렇게 다른 후보 평가해 달라고 하면 네. 좀 비판도 좀 하고 좀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하셔야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못 하겠어요. 그게 절대 안 되는 절대 분이에요. 안 돼요. 나는. 그래요? 그게 안 돼서 그러면 좋은 잘 못하고 네.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분은 여기 온 지 몇 달 안 됐다. 송파에 간 지? 이제 그 얘기 정도 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르게 나쁘게 얘기하면 뭐 철새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네. 요 얘기밖에 못 해요. 저는. 그리고 뭐 그 위에도 이분들 약점들 다 갖고는 있죠. 네. 뭐 이분은 아직 뭐 나이가 좀 여하든가 이분은 뭐 여러 가지 국방에 뭐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네.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해요. 할 거 다 했어요, 네, 지금. 할 거 다 했는데 이걸 노골적으로 이런 노하우도 좀 배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네. 이 두 분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배현진 후보는 굉장히 살가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의외로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외로.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현진 후보 하면 뭐 공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고 우리 이영경 앵커랑 닮았다고 화내겠지만 네. 이영경 앵커도 약간 털털한 분이거든요. 네. 예, 굉장히 좀 털털하고 또 장점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그 본인 재산 공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 재산이 보유가 본인 재산은 3천만 원 정도? 그쵸? 아니 그거는 이제 존속이 네. 5,500이고 본인 재산은 마이너스 2,200. 네, 그래서 그래도 MBC에서 메인 뉴스 앵커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친근하게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오늘 가면 꼭 물어봐달라고 한 질문이 있어요. 네. 박종진 앵커 생각보다 돈 많으시다고. 그래요? 저 솔직히 여기서 고백해도 되나요? 고백해 이거 주십시오. 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네. 한데. 이게 재산을 신고할 때요. 네. 실거래가로 하느냐 공시지가로 하느냐 네. 이게 선관위가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번에 선관위에 물어봤죠. 네. 공시지가로 하니까 이게 너무 없어 보여. 재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또 없어 보이는 건 아니, 싫고. 그 거꾸로 하세요. 보통은 적게 신고하려고 보내는데 하는데. 그래서 선관위 실거래가로도 네. 합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도 해도 된대. 네. 전무후무할 것 실거래가. 같은데. 실거래가. 그건 뭐 때문에 그 돈이 없어 보이면 사람이 안 올까 봐. 아니 뭐 그런 건 있습니까? 아닌데 네, 네. 이게 돈이 네. 나는 상대방이 이렇게 적은 줄 모르고 전혀 취재가 안 돼. 적어도 송파에 살고 뭐 네. 이러면 네. 적어도 다 그리고 집 한 채가 여기요 송파가요. 네. 집 한 채 가격이 10억 미만짜리가 없어요. 없어요. 33평짜리 다 지금 15억, 16억. 아이고. 그 다음에 조금 평수 나가면 25억, 27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집 한 채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송파에 산다는 게 전세 아니면 월세라는 게 다 그것도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재산 합치는 거니까 뭐, 예금도 그렇고 뭐 온갖 주식 뭐 채권 뭐 온갖 거 다 합친 거니까 이러니까 이게 고민을 죄다 실거래가로 저는 너무 솔직하셨다.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네. 그런 구석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공시지가로 신고를 할 경우에 야 너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송파에서 어떻게 살아? 이런 그렇게. 비판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거래가로 실거래가로 올렸다. 정치인 사상 우리보다- 최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당히 퓨어하시고 네. 그러시네요. 솔직히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솔직히. 이런 매력이 진짜 송파에 확 퍼져야 될 텐데. 네, 아니 그냥 그렇죠? 전 솔직히 얘기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배현준 후보 칭찬도 좀 했으니까 최재성 최재성 후보 중요한 칭찬할 게 있어요. 예. 고려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송사가 많아서 망했거든요. 네. 소송. 예. 대한민국도 소송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많죠. 네. 이번에 변희재 씨 구속되고 막 이랬는데 예, 어찌됐든 예. 네, 친한 뭐 네. 관계로서 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 근데 소송이 너무 많은데 최재성 씨는 지금까지 자기가 3번 국회의원 되면서 누구를 고소한 적이 없다. 고소한 적이 없다. 뭘 그분이 나한테 우리 이랬어요. 이번에 이 지역이 선거법 위반으로 만들어진 선거 아니냐. 우리 3명 진짜 고소 고발을 하지 말자. 우리 다 정치 초보고 2명. 여기 정치 선배 아니냐. 그랬더니 최재형 후보 저는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해서 뭐든 고소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 하나는 확실히 존경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찔릴까요? 왜요? 왜냐면 오늘 나오기 전에 논평 하나를 쓰고 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이상한 논평을 쓴 거예요. 허위사실 논평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받아치는 논평으로 사과 안 하면 고소하겠다. 그랬습니까? 예. 근데 그 최재성 후보와 배현진 후보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본인이 항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정혜인 씨가 무슨 예술대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운데 서는 바람에 신인이 가운데 섰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정치 신인이면서 항상 센터를 고집하는. 네. 왜냐면 이렇게 저는 두 분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 어디 선거운동 가면 다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보다 2살 위래서 네. 뭐 재성이 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네. 나는 현진이 언론계 또 후배고 네. 방송경배 현진아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네. 편하게 하는데 두 분이서는 그렇게 대화가 자주 없어요. 근데 음. 두 분이서 이 가운데 예를 들어서 누가 배현진 후보가 쓰면 또 둘이서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중간에 서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 찍는 이제 그런. 보통 사진이 그런 구도로 아니 나오는 모든 거죠? 사진이 그래요. 이게 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유승민 대표 사이에도 본인이 가운데 서갖고 사진을 네. 찍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진 처음 봤어요. 세상의 중심은 나야. 네, 이런 중심에서 제가 박종진을 겸손하지 외치다. 못한 부분이 좀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배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정치하려면 그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좀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상생과 통합입니다. 상생과 통합. 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여기 얘기해도 정치는 타협해야 돼요. 여야가 타협하고 협상해요. 네. 그래서 정치학에서 중요한 게 협상학이거든요. 네. 협상학은 하나의 전공 분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뭐 협상했다고 비판하고 이러는 건요, 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정치는 협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 협상을 잘 이끌어내는 거. 음. 일본의 사가모토 료마 같은 경우가 이 협상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 이에야스가 아니에요. 료마예요, 료마.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료마는 31살인가 32살에 죽었는데 네. 저는 료마와 같은 네. 대한민국의 상생과 타협, 통합과 네. 이 부분을 항상 중점에 두고 네. 대한민국이 지금 영호남이 나눠져 있잖아요. 남북한이 나눠져 있고 네. 서울도 강남북이 나눠져 있고 야, 전부 컨셉이- 나눠져 예,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상생과 통합의 정치,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면 옛날에 축구 우리 월드컵 할 때 얼마나 우리 하나 됐습니까? 그런 멋진 모습. 네. 그랬을 때 미국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고 일본도 두려워하고 북한도 두려워. 특히 중국이 그걸 가장 두려워하죠.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상생과 통합을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쾌도남마 진행을 하시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상대방의 이제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런 대화를 유도를 해내시는 그런 기술과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국회 들어가시면 이제 그런 협상의 기술로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가능하냐면 어. 제가 민주당 정권의 청와대 출입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분들
다 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고요. 야, 이건 네, 무조건 임종석 그거겠지? 비서실장도 잘 알고. 그러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쪽 한나라당은 말할 것 없이 다 알죠. 당 지도부들 다 알죠. 네. 사실 이번에요. 권은희 최고, 김중로 최고, 네. 박주선 최고, 박주선, 김동철 우리 원내대표 두 분은요.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예요. 네. 다 친해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다 잘 아는 거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원래 의사 출신이고 벤처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은 제가 잘 몰랐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적어도 검찰이나 판사 출신이나 이 정치권 출신이었으면 네. 제가 엄청나게 가까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정치계의 이제 정계의 이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협상의 어떤 달인적인 실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선 즉시 최소한 원내대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그렇게 나요. 하면 안 돼요. 그죠? 저는 당선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 권성주 대변인이 하고 있는 네. 대변인이 돼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자리는 뺏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미 뺏겠다고 말씀. 아니 근데 당선이 되면 네. 정말 대변인이 돼서 바른미래당에 네. 정말 핵심. 네. 저 대변인 굉장히 틀리다. 그치. 뭐 어떻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골 때린다. 네. 특이하다. 그런 게 이런 사자성어로 그냥 이것도 다 노하우인데 근데 준비했던 건데 그 사자성어 틀릴 수 있어요. 검색해봐야 돼요. 검색해봐야 돼요. 예. 막 각인 일방 이런 거 제가 지어낸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방에 있다. 네. 홍수환 각인 일방. 그거 내가 지어낸 사자성. 네. 우리 홍수환 우리 선수가 네. 딱 4전 5기로 딱 했을 때 나도 그때 이 마우스피스가 튀쳐나오면서 나도 한 방에 있어 그리고 네. 가라스키아를 넘어뜨리거든요. 거기서 내가 착안해서 네. 각인 일방. 각인 일방. 각 사람은 한 방에 있다. 네. 네.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굉장히 뭔가 저기 부동산 그쵸. 사이트 같은 데서 따서 쓸 것 같은데 무슨 각인 사람이 일방. 내 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각인 것 일방. 그런 사자성어를 인용을 해서 네. 이제 당 대변인 역할을 그리고 사자성어를 만들 수 있어야 돼 본인이. 그렇죠. 네, 사자성어를 꼭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본인이 멋지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진지하게 bes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뒤늦게 이제 후에 계속 막심을 친해지시면 쓰는 되죠. 거죠. 예. 그리고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네. 사자성어 한마디로 네. 딱 부르면 네, 그걸로 다 알아서 기자들은 다 쓰게 돼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사전 찾아보세요. 한자 사전 다 이러면서 모든 걸 넘겨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다 비유와 은유로 해야지 그렇지. 이걸 정답을 딱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탁탁 비밀로 얘기해야지 네. 예. 기자들이 또 상상의 날개를 펴서 추측의 기사를 쓸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정답을 딱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네. 예. 자, 이런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무적 대변인을 꼭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 송파에서 정말 힘을 몰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저 멋진 대변인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엄청 많이 뭘 물어보셨네요. 화이팅 말씀도 있으시고 네, 소통과 협상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아까 현수막에 얼굴이 잘 안 보인대요. 나 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했거든요. 네. 제일 큰 현수막이 잘 안 보인다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잘 안 보인다. 얼굴 돈이 좀 없어서 그래요. 뭐 그런 그게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게 작전이에요. 사실. 이것도 다 노하우인데 그래요?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 더 와서 자세히 보는 거죠. 그건 아닌 그 것 같아요. 사람은 저를 뽑게 돼 있어요. 근데 멀리서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재수가 없다느니 뭐니 평가를 해요.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일단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시 한번 보고 참 의미가 있구나. 네. 우리 가족 사진 딱 걸거든요. 애 4명 쫙 걸고. 가족 사진 네. 나왔어요? 거기에 딱 가로수가 딱 2개가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저기 뭐지? 이런 게 있어요. 그 크기도 작은데 가로수가 가려요, 심지어? 야, 정말 겸손하시네. 신비주의 전략이네. 아니 사진 찍으실 때 그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시면서 현수막을 왜 그렇게 작게 하셨대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가로수를 벨 수는 없잖아요. 이걸 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역지사지 아니면은 항상 긍정 마인드로 나의 이 부정스러운 나의 그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러한 자세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네, 감사하는 자세. 항상 감사해야지 웃음이 나오지. 그러면 저 가로수를 어떻게 자를까? 구청한테 어떻게 항의를 할까? 몰래 밤에 자르고 벌금을 낼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저 가로수가 있어서 나에게 신비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구나. 제가 오늘 느낀 건데 뭔가 이렇게 그 궁핍해 보이는 거를 절대로 싫어하시는 거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전혀 싫어하죠. 부동산 실거래가로 왜냐면요, 좀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요, 네, 좀 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배현진 후보가 하여튼 뭐 나중에 얘기하면 알겠지만, 네, 배현진 후보가 왜 이렇게 빚이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현수막이 큽니까? 거기 좋죠, 엄청 좋죠. 막 당연히- 대로에다 하고 당연히 돈이 저는 많으니까. 조그만 골목 사거리에서 했고, 네. 항상 조그만 것에서 네. 싹이 트여야 미랄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선거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새 후보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송파가 되게 맛집이 많아요. 맛집 많죠. 근데 박종진 앵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다는 장점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나왔는데 밥을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선거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송파의 맛집을 돌면서 그 먹는 거를 좀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거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광주에 되게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갈비집을 하거든요. 광주 네. 한가운데서. 네. 근데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는 영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그 먹는 걸 맛있는. 근데 그 조회수가 막 3만 회씩 넘어가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먹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번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방송에 나오셨을 때 도시락을 먹는데 시청 조회수가 계속 막 올라가는 올라가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잘하시니까 시장에 거기 맛있는 집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근데 빼면 안 돼요. 빼면 서운하니까. 그렇죠. 다 네, 선거 돌아가면서. 운동 기간 내에 그런 먹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시나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고요. 그거 네. 좀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돼요. 좀 미리 했었어야 돼요. 아이들 이렇게 이제 내놓으면 안 돼요. 미리 몇 개월 전에 전화하셨어야죠. 하세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애정이 식은 그 거예요. 말씀도 맞고 네. 그리고 뭐 좀 더 근본적으로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과연 박종진이라는 분이 먹방을 하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을까? 네. 아니 되게 잘 드세요. 네. 그러니까 말없이 먹어요. 먹을 수 있을까? 네. 계속 뭔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막 튀고 뭐 네. 이렇게. 하여튼 뭐 잘 먹고 잘 뛰고 잘 열심히 걷고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독하면 좋은 지식이 나올 것 같지만 다독을 하면요 남의 지식을 자꾸 이야기하게 돼요. 교수님들이요. 저도 교수 출신이지만 방송에 출연하잖아요. 남의 얘기만 하죠. 이건 자기 이런 거, 이론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말고 교수님 개인 생각 얘기하라. 그러면 멘붕에 빠지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근데 다독의 단점이 거기에 있어요.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딱 기본적인 거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제가 오늘 방송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독특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냥 혼자서 띵킹하는 게 많거든요. 생각하는. 그래서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오늘 18번째 진행하면서 오늘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딴 거를 보는 사이에 그럼요. 모든 게스트와 패널은 벽 보고 얘기를 한다. 그렇지. 네. 이미 식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만큼 이렇게 계속 눈여겨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안 나면요. 편한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 생각 안 나면 제가 질문이 아무 생각 없는데요. 아무 얘기나 해보세요. 이것도 했어요. 저는 방송할 때. 제가 멍하면서 지금 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그다음 그 순간에 빨리 다음 질문을 한다든가.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밌어요. 저 진행자는 저렇게 리바이벌도 해주는구나.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하면서 야, 재방송 보는 것처럼. 야, 이제 바담마담 제가 이게 진행하는 게 몇 번 안 남았는데 좀 빨리 알았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또 이제 기회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진짜 본방송으로 나가고 패널도 가고 그리고 진짜 패널에서 뜨는 방법은요. 앵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앵커한테 질문 받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당혹스러울 때 있잖아요. 또 앵커도 애드립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앵커한테 다시 질문을 해요. 반대로?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앵커가 황당해하죠. 그런 황당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겁니까? 딱 이렇게 하요. 그러면 이제 히트 치는 거죠. 실검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예상했던 대로 이 전설 같은 앵커 두 분을 모시고 예. 오늘 너무 노하우를 많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네. 밥 먹고 살 길이 걱정이 되네. 우선 당선이 되셔야 되니까. 네. 사실 이렇게 막 웃고 떠들면 안 되는데 정치는 아유, 좀 아니 근데 근엄하고. 좀 새로운 걸 굉장히 하셔도 멋있고.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한 정치인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내가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 저에 대해서 뭐 이제 백불하면서 백불이 이제 뭡니까? 백브리핑. 백브리핑을 네. 백불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요즘엔 줄임말만 생각나고 본말이 생각이 안 나. 백브리핑 하면서 네, 네, 네. 딱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정직한 정치인이 되겠다. 솔직한 정치인이 되겠다.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네.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요? 누구한테 뭐 했어요? 노이즈 마케팅 아니에요? 이건 전략 아닙니까? 작전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막 할 때 네. 저는 사실만 얘기하겠다. 예. 그리고 이야기 못할 것은 제가 그냥 모른다고 하겠다. 예. 이렇게 예. 정확하게 얘기해서 제가 모른다고 얘기할 때 알아서 상상해서 써라. 야. 아니 뭐 저희 말씀하신 대로 대본도 있고 오늘 여쭤봐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한 절반 정도는 여쭤보질 못했지만 벌써 끝났나요? 끝났어요. 나 송파울 전략 얘기해야 돼요. 끝나야 아까 될 다 시간인데, 얘기하셨어요. 나 네, 진짜 뭐 전략 대충 얘기해. 지금 얘기하셨고. 시간 좀 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몇 분 남았어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도 방금 말씀하셨던 정직한 정치를 하겠다, 이게 꾸밈없이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이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박종진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 이 네. 상품이 저런 분이구나. 캐도나마 때 나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상당히 어필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요. 네. 그래도 이 한마디를 제가 육군 병장 최전방 백두산부대 나왔거든요. 네.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어요. 예, 예. 솔직히 하면 그때 군대 다 가기 싫어했잖아요. 저도 뭐 진짜 군대 가기 싫었는데 네. 그때 군대 가기 좋아했다 그러면 더 이상한 사람이죠. 솔직히 네, 군대 가기 네. 싫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그때 방위라는 게 있었어요. 단기 사명. 네. 그게 출퇴근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쪽 남들은 다 그쪽으로 친구들 많이 가서 나도 좀 근데 나보다 더 튼튼한 애들은 다 글로 가고 나는 그때 진짜 좀 허약했는데 육군 현역 가가지고 고생 엄청 하고 왔어요. 강원도. 그때는 양구 가는 길도 없었어요. 배 타고 갔어요. 소양강에서. 그런데 그 육군 병장 제대한 게 지금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너무 힘들게 했지만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후보들 보니까 의외로 육군 병장이 별로 없어요. 최혜선 후보는 만기에. 어떻던가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남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각자 네, 이거 블로그 알겠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예, 예. 하여튼 나는 육군 병장 출신이라는 게 요즘에 네, 중요하죠. 자랑스럽다. 공약을 뭐 좀 얘기하세요. 시간이 얼마 네, 없어요. 그리고 애가 4명이에요.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 음, 그리고 애가 4명이에요. 음, 대한민국 교육은 제가 대학교까지 다 애들 가르쳤기 때문에 네, 애 4명의 교육을 통해서 대학이 뭐가 문제라는 거 다 안다. 고등학교 교육이 뭐가 문제라는 거 다 안다. 공교육이 왜 무너진 것도 안다. 왜 사교육비가 비싼 것도 안다. 네. 대학 수능 시험이 왜 잘못됐다는 것도 안다. 이거 제가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 이건 노하우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송파 주민, 네. 송파 주민이 송파에 대해서 구석구석을 안다. 예, 송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다. 네, 네,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딸이 3명이다. 딸이 셋이다. 딸이 3이다. 아들이 하나다. 아들, 그러면- 딸이죠. 예, 근데 아들이 큰 애다. 네.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아들이 아니다. 딸을 여러 명 낳은 게 네. 아니다. 네. 1남 3녀인데 사람들은 딸 아들로 한다. 아니다. 네. 우리는 아들이 먼저다. 그리고 딸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참, 이 깨알 어필 포인트들이 있으신 우리 박정진 후보님이신데, 네. 자, 뭐 아까 그 뭐였죠? 빌라촌을 전부 다 재개발하겠다, 뭐 이런 파격 공약을 내걸으시기도 하셨고, 네. 네. 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박종진이라는 분의 이제 숨어 있는 매력,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좀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 그 캐도나무의 뭔가 좀 까칠한 박종진 이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거짓말할 줄 모르고 참 꾸밈 없고 정말 인간미 넘치는 박종진, 이런 분이 송파의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필이 좀 되었던 시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좀 정치는요. 얼마 안 남아서, 네. 상식에 근거해야 돼요.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쿨이에요. 쿨. 네, 뭐 해석하면 굳이 하면 냉철함인데 이거는 굳이 냉철하면 또 아닌 것 같아. 해석을 하죠. 그냥 쿨해야 돼요.
쿨하고 쿨하면서 상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판단력이 늦으면 안 돼요. 정치는요 빠른 판단력을 가져요. 국민이 그거 기다리다가 지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남북회담하다 그럼 대변인이 그거 뜸들이고 있으면 안 돼요. 즉시 반응을 해줘야 돼요. 빠른 판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잘한 건 잘했다고 딱 칭찬해야 돼요. 네. 김정은하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정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잖아요. 잘된 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무엇을 얻어내고 뭘 얻어냈느냐 그걸 비판해야지. 네. 뭐 친하게 지내고 뭐 빨리 뭐 번개 미팅하고 얼마나 그런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이게 뭐 당론하고 나 좀 틀린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좋은 저희 거는 뭐다 평가하고 네, 있으니까. 좋은 건 딱 좋다고 얘기하고 네.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브레이크 없는 차는 그건 차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브레이크 박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국회 가면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뭔가 이 브레이크 이제 제동을 건다라는 것도 있고 뭔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깨부수겠다 뭐 이제 그런 브레이크도 아니 신호등이 오면 서야죠. 위반하면 안 되죠. 네. 신호등이 올 땐 서야 된다. 그 브레이크가. 좋습니다. 자, 뭐 저기 전 뭐 항상 이제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누님 이제 그 정말 부부 같은 방송계 부부 같은 이제 종진 오빠를 네. 모시고 네, 이 자리에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뭔가 응원과 당부의 한마디 이런 거 있으면은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번에 송파을이 사실 되게 뜨거운 지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누구의 편을 든다기보다 박종진 후보를 제일 많이 봐왔으니까 장점을 얘기해주면 뭐가 좋을까 오다가 생각했는데 제가 기억났어요. 박종진 앵커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박 후보님이 어릴 때 말을 더듬어서 말을 잘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우리 정진이가 말을 너무 못하니까 웅변학원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학원을 간 게 지금은 그것을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 더듬이였죠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영화 초등학교 때까지. 예, 킹스피치처럼 말을 더듬다가 오히려 그게 장점이 돼서 앵커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본인한테 그 영광의 상처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이 넷을 키우면서 아픔도 너무 잘 알고 네. 또 기자로 말단부터 유명한 앵커에 갈 때까지 그 길을 다 밟았기 때문에 아마 공감을 가장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네. 아닐까. 좋네요. 예, 저는 그런 역시.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아무도 박종진 앵커가 말을 더듬던 어린이였다는 걸 모르실 네. 거예요. 아마 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네. 그런 부분을 잘 알아봐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서 그 네. 리더십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공감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든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이제 리더십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 그런 이제 박종진 후보라는 것을 방송계 부부로 불리는 이영경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고요. 우리 권성주 대변인이요. 제가 볼 때는 퍼펙트한 정치인이에요. 네. 굉장히 미래가 두려운데. 내가 갖지 못한 거를 다 갖고 있어요, 여기는. 근데 또 우리 권성주는 내가 가진 걸 못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좀 버벅대고 좀 실수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허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허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막 이렇게 머리도 굽고 막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잘난 게 있다고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죠? 저기 박종진 후보께서 저를 아직 잘 모르셔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네. 내가 볼 때 권성주 네. 대변인은 퍼펙트해요. 아유, 저희 또 이 흑역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보시는 우리 패친 분께서 송파에서의 유세 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지지자들이 유세 지원 가서 응원할 수 있게 네.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선거사무원분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유세 현장에 와서 직접 응원해 줄 수 있도록 네. 정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유세 일정을 앞으로 페이스북에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여러 SNS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블로그 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브리데이. 앞으로 박종진 후보의 유세 일정은 그 전날 저녁까지는 네. 페이스북에 올려주신다. 네, 이렇게 무조건. 정리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후보님 이제 내일부터 본 게임입니다. 네. 네, 이제부터는 정말 선거 모드로 들어가서 정말 지금까지 잘 못 봤던 분들도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후보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보게 되고 선거 공보물도 이제 네. 가가호호 다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야말로 본 선거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거를 2시간 20분 남겨두고 네. 각오라든가 그렇게 2시간 결의라든가. 20분밖에 안 남았네. 네. 네. 2시간 20분부터 14일 동안 선거전이 시작됩니다. 네, 선거전을 맞이한 각오 한마디 해주시고 마쳤으면 합니다. 네. 전략이라는 건요. 이제부터 남은 거는 흑색 비방선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들과 함께 클린 정치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소 고발 이런 거 없는 깨끗한 선거. 그리고 뭐 지저분한 선거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깨끗한 선거 하겠고요. 발로 뛰겠습니다. 네. 직접 만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악수 손 잡아줄 때 좀 따뜻하게 좀 잡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이렇게 네. 거절당할 때 마음의 상처 좀 받아요. 그리고 명함 이렇게 할 때 탁 치는데 그냥 치지 마세요. 손 아파요. 예. 이렇게 조금 그냥 안 받으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것도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이런 걸로 탁 쳐요. 손 진짜 아파요. 네. 그건 약간의 폭력 아닌가요? 마음이 상처받죠. 예, 마음이 아니라 손이 아프다니까요. 마음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네, 네. 그럴 때마다 내가 뭐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냥 안 받으시면 되고요. 제발 이렇게 막 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후보들 나를 포함해서 또 다른 후보까지 걱정하시는 네. 이게 좀 이렇게 네.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정치는 희생이거든요. 네. 옛날처럼 권력자가 돼서 뭘 금권을 뭐 이권을 챙기다 이런 거는 이제 끝났거든요. 제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권성대 의원님? 맞습니다. 예, 이제 정치는 희생 정신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희생 정신으로 어찌 됐든 봉사 정치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에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또 김성태 의원도 어찌 됐든 뭐 타당이지만 이거 이렇게 폭력 당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저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발 폭력 같은 거나 이렇게 명함 줄 때 그냥 손 아프게 좀 치지 좀 말아달라. 그거 좀 부탁드려요. 명함 줄 때 뿌리치지 말아주세요. 손이 아파요. 아니 뿌리 치는 거였는데 이거 손을 이렇게 손을 탁 쳐요. 말아요. 네. 이러면 손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기 전에 손이 아파요. 네, 손이 아파. 네, 정말 거짓말할 줄 모르는 의외로 거짓말할 줄 모르는 우리 박종진 후보의 정말 진가를 발견한 시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기존의 정치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어서 그런 뭐 길에서도 상처도 좀 받으실 일이 있겠지만 우리 박종진 후보 같은 분이 국회로 들어가고 정치판을 정말 쾌도남마처럼 다 바꿔주시면 아마 그런 길거리에서의 반응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정말 선전해 주셔가지고 무조건 승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이 바담바담의 모든 이 기운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의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 바담바담이 청취율이라 그러나요? 시청률? 조회수. 동시 접속자 수도 있고 전체 조회수 뭐 이런 걸로. 이거를 확 뛰어넘으려면요. 저를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많이. 확실히 다를 거예요. 오늘 확실히 다른 게 댓글에서 끝내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할 얘기가 사실 많은데 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18번째 해오면서 끝내지 말아달라는 댓글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내지 말아달라는 댓글인 건 처음인데 역시 이제 두 분의 힘이 아닌가. 아니 뭐 저는 우리 이영경 거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8번째 진행을 한 바담바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국에서 왜 이영경 앵커를 안 부르죠? 나는 참 이게 좀 그러면은 자꾸 오해받잖아요. 여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블랙리스트로 오해받잖아요. 자,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 우리 이영경 앵커 꼭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회에서는 박종진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이 시간에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본 선거 운동 기간에 유일하게 하는 바담바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좀 융통성 있게 시간과 장소를 변경해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미리 공지를 드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필승으로 오늘 보신 분들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단결. 우리는 백두산부대 단결. 자, 바담바담 18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경례하면서 인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단결해야 돼.